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남북한 큰 현대사를 이렇게 공부할 것이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먼저 제가 봤을 때는 큰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역사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북한은 남한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남한은 또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런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연구하면 그런 부분도 발견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게, 북한 사람도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어떤 맥락, 우리 남한 사람도 이 전체적인 그림을 바라보는 맥락을 그려주는 큰 그림을 비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강의 중에서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해서 남북한 분단 전까지, 여기 우리 선사시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민국, 뭐 일제강점기, 여기 때까지, 여기 일제강점기 이후에 분단이 됐잖아요. 예, 요 역사를 먼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고대, 중세, 근대, 현대까지 왜 이 전체를 보려고 하는가 하면, 이 남북한 분단의 이 분단이 여기서 이 분단이 여기 우리 남한이라고 생각하고, 요 북한 어떤 그런 정치를 이렇게 설명할 건데, 이 분단의 원인을 분석하려면 왜 분단이라는 어떤 그런 어그러진 역사를 경험하게 되느냐, 이걸 보려면 일제시대를 봐야 돼요. 예. 근데 또 일제시대를 이해를 하려면, 왜 우리 선조들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전 근대사를 봐야 돼요. 개화기 같은 어떤 그런, 봐야 되고. 근데 왜 우리는 개화기의 어떤 그런 상태를 이해하려면 그 전 시대를 좀 봐야 돼요. 또 그 전 시대를 이해하려면 또 그 전 시대를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시대적인 맥락을 좀 총괄해서 해야지 이게 분단이 어떤 제일 상황에서의 어떤 상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는 어떤 식으로 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분단 전 일제강점기하고 이 대한제국이 세워지던 시기, 개화기, 이때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볼 거고, 요게 첫째 어떤 줄거리, 분단 전까지 우리나라 역사, 요걸 볼 거고, 두 번째로 맥을 짚어봐야 되는 것은, 분단은 밖에서 들어온 어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남북이 분단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국제 성세 가운데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요 부분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이게 그러면 르네상스 종교개혁, 뭐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이 있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회주의 진영하고 자본주의 진영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 영향이 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일제 때부터 이렇게 들어온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또 한 달락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이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마르크스주의로부터 기초돼서 이렇게 흘러나온 사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철학적 깊이를 더 들여다보면, 이 마르크스하고 막시즘은 아주 다른 거예요. 마르크스는 이 사회주의 혁명을 공상하지 않았어요. 공산주의 혁명을 구상하지 않았어요. 이 막시즘의 이게 혁명화가 되고, 이것을 이룬 것이 레닌이었어요. 레닌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 우리나라의 이 사회주의 진영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의 흐름을 두 번째로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북이 갈라지는 현상의 실존을 보고, 여기서 이 남북이 해방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게 되는 실제적인 어떤 이 문제들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이것을 좌우의 어떤 역사적인 관점을 다 좀 이렇게 뒤져다보면서 요 부분을 또 이렇게 좀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분단되어서 이제 북한이 이 분단 80년 정도의 상황인데, 그 체제가 어떻게 검증이 되었는가? 북한은 어떤 사회주의를 건국했는가? 그리고 남한은 어떤 자유민주화를 이루었고, 시장경제 체제를 이루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통일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를 체제를 추구해야 되는 건가? 자, 이것이 대략 남북한 현대사 강의의 방향이에요. 예, 이것이 대략.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통일시대의 나팔수로 이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나팔수로서 이 방향을 제시하는 기수의 준비를 하는 요 10년 동안, 할렐루야, 이 10년 동안 이 기수의 역할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2020년에도 이 마지막 퍼즐까지 잘 맞춰서 준비되었을 때, 여러분 10년 후 다시 물 때 선교의 10년은 앞으로의 더 나아갈 것을 그냥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더 강력한 통일 선교의 나팔을 불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한 몇 주 전인가 우리 송혜세라 목사님하고 차에서 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마음으로는 이 성령 사역을 하고 싶어요. 치유하고 기도 사역하고 싶고 이런 사역을 하고 싶어요. 특히 우리 선교회가 이 사관학교도 다 이 성령 사역이거든요. 이걸 추구하는 것이 그런데, 근데 이 영적인 사역을 하려고 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에 하루 2시간, 적어도 2시간, 3시간, 4시간씩 돌파를 해야지 이 사단하고 영적 세계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할 일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현대사도 정리해야 되고, 집사람도 준비시켜야 되고, 애들도 케어해야 되고, 가정경제도 어깨에 책임져야 되고, 이걸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끝나고 정말 기도에 집중하고 뭔가 성령의 어떤 그런 영적인 치유를 하고 이런 시간들이 따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는 이런 앞부분들이 사역들을 먼저 다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기를